예,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11시가 가까워져 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 양상이죠. 예, 코스피가 2655, 코스닥은 864. 약하게 출발했다가 코스닥의 상승 전환한 것이 좀 눈에 띄고요. 네, 시장은 항상 그래요. 예,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다음날 밀리고, 그죠? 또 안 사면 오르고. 1,700을, 이전에 이제 2,700을 한번 도전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전고점을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2,700을 한번 볼 수 있는 분위기들. 그러려면 또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증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로 좀 되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뭐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입니다. 기관들은 뭐 항상 엉거주춤이고요.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 순매도인데, 매도 규모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가 좀 많습니다. 개인들은 사고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 사는 게 뭐 최근에 보니까 하이닉스 쪽 많이 사고요. 삼성전자도 사고, 뭐 금융주, 자동차 이런 거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외국인 순매수 종목 확인할게요. 에코프로 BM,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여전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2차 전지 쪽이 이제 앞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기관은 한국전력,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역시 뭐 2차 전지, 제약주도 보이네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쪽이 있고요. 한전을 좀 많이 사는 게 좀 기관들은 특이합니다. 결국 이제 정책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기관들이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동향 볼게요. 프로그램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쪽에서 합쳐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2차 전지가 제일 많네요. 다음에 역시 금융주,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또 오늘 온앵커 대신 오프닝을 하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외국인 기관이 장중에 주식을 얼마나 샀느냐 이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루에 이 증권전산에서 거래소에서 5번밖에 안 쏴줍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되게 불투명해요. 매수인 것 같다가 매도가 되고, 매도인 것 같다가 매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신뢰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 매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보다 더 정확한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꿀팁 하나 제가 드렸고요. 다음 탑10 종목들 또 종목 이야기는 온인주 앵커가 이어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탑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이분께 받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숨고르기 정도로 보이는데 한 줄 평 듣고 시작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네. 그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잘못하면 네. 시장 올라갈 때 나는 이제 손실을 하고 시장 빠질 때 더 큰 손실 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엇박자 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겠죠. 탑10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지금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었던 저 PBR주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정도 오늘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투자 전략 어떤 것부터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등의 2차 전지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셀 기업이나 양극재 어제 많이 밀렸는데 그 와중에 엔캠은 뭐 독야청청, FEOC, 나는 최대 수혜자, 시장 분위기 상관없다라고 외치는 듯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안에서도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버블은 심각한데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다라고 명분은 찾긴 한데 사실 이게 속 시원한 명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뭐 관련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업황의 부진 이거 뭐 작년 뭐 한 3, 4기분기부터 슬슬 좀 나오기는 시작했습니다. 뭐 그게 결국에는 뭐 데이터나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에 대한 하락이 계속 꾸준히 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뭐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뭐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북미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공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모멘텀이 이제 있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회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나 뭐 스텔란티스나 대부분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셀이나 이런 양극재에 대한 마진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실적으로 이제 보답을 하기는 좀 쉽지 좀 않은 상황이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번 미국 뭐 대선이나 이런 이슈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뭐 혜택이나 아니면 축소나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큰 틀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언제 회복이 되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양극재 하락에 빌미가 됐던 재료가 또 이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권은 IRA 기대를 안 했잖아요, 애초에. 네, 맞아요. 그런데 믿었던 바이든 정권에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인지 태도를 약간 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배터리주 괜찮나? 뭐 이런 우려감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 그렇죠.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그럼 당분간은 배터리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하시는 건가요? 네, 2주 전에도 이제 제가 2차 전지 관련한 아직 탑픽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작년에 이제 파업 관련 이제 UAW 이슈에서도 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거라고 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전기차가 최근에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아니 도나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프라 문제가 좀 계속 크다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충전소나 이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 전기차 이거 사서는 이제 대형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자꾸 하이브리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현대차 측면에서도 울산 공장을 이제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을 이제 더 늘리는 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1, 2년간은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좀 판매량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표심 잡기로 전환 속도를 늦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그게 결국에는 이게 인프라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거의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전환을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엔캠은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FEOC에 대한 최대 수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거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도 다 쓰지 마라고 하니까 전액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몇 개 없죠. 그 네. 가운데 하나가 엔캠. 그러면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패시브가 계속 유입되는 이유는 MSCI 맞습니다. 다음에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네. 그 주식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막 시장이 좋다 해서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시총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뭐 벤치마크 여러 가지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입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패시브를 또 추종하는 자금들이 막 네.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 엔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엔캠을 따로 보고 네. 아직 MSCI 편입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게 시가총액 5조 네. 전후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어제 엔캠이 급등하는 바람에 뭐 5조를 훨씬 이제 뛰어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MSCI 이제 후보군에 들었던 그리고 MSCI 편입이 확정됐던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유동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 대부분 시총이 5조 이상인 종목들은 대부분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후보군에 나온 것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엔캠 그리고 알테오즈나 같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FEOC 뭐 모멘텀 이슈도 있었고 이런 수급 무점 모멘텀이 엔캠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는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이게 경고 종목이 되게 되면 사실 기관은 수급이 못 들어옵니다. 대신에 그렇죠. 이게 투경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 또 수급 요인이 엔캠으로 몰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앵커님 말씀 말대로 여기서 사도 되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미 5조 이상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그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가격대는 유지할 수는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되 그 이후에 MSCI가 만약에 편입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그 이후에 대한 좀 하락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변동성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분이라면은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엔캠이 올라가서 그런지 솔브레인도 그래서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급등을 하고 있죠. 대안으로 이런 쪽을 보는 건 어떻게? 대안 쪽으로 물론 네. 어제 관련 뉴스 이슈가 나왔던 게 어제 삼성전자가 NUF 그 소재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인텍플러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물론 이게 썰브론 홀딩스가 같이 이게 같은 이슈로 가는지는 저도 이제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물론 차라리 만약에 제가 서브를 홀딩스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인텍플러스 쪽이나 아니면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원팩과 같은 종목들이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 HBM을 위해서 새로운 기존의 NCF와 관련된 비전동성 저차 필름을 빼고 새로운 소재 SK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생산 기술을 간다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장비들 중 아니면 소재들 중에서도 이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먹거리가 네. 시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솔브리온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 그 중에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원래 다른 항상 한미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인텍플러스와 아니면 인텍플러스. 프로텍 그러니까 물론 프로텍도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었던 이제 흐름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는 항상 HBM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L, 뭐 여러 가지 계속 기술들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NUF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새롭게 좀 부각이 됐던 만큼 결국 인텍플러스가 어느 정도 메인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결국 네.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한미 반도체, 단기적으로는 인텍플러스를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시작했더니 반도체로 갔네요. 결국에는 반도체로. 예, 그만큼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탑 10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어제부터 뭐 급등을 했었던 HLB 그리고 의료 AI의 이제 대장주죠. 루닛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바이오 루닛 AI 바이오마커로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 예측을 하고 있고 매출이 계속 네. 늘고 있다라는데 주목이 되고요. HLB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간암 네, 물질 후보 지금 허가 여부 앞두고 급등세 지속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패시브적으로 보면 네. 이전 상장에 대한 거래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 이전 상장 할게요 신청해놓고 거래소에서 OK 사인 떨어지기 그 승인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르고 있다는 것도 한켠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고 톡신 필러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뭐 사실 바이오를 통틀어서는 결국에는 작년 처음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던 작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12월 달에도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대부분 바이오 회사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이제 빠졌던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물론 바이오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이런 여러 학회나 뭐 FDA 승인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바이오 업체들도 그동안 적어도 2025년 그때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기술 이전에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둘씩 이제 결국에는 품목허가가 떨어지고 임상 상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HAB, 특히 리보세라닐 같은 경우도 이제 FDA 승인 이후에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간암 치료제가 그 매출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패시브 제한까지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과는 바이오 색깔이 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안에서도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개별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 위주로 강한 그런 시세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골라야 할 텐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물론 사실 루닛도 좋고 뷰너도 예. 좋고 요즘에 뭐 신테크 바이오처럼 AI 관련된 뭐 단어가 들어가는 업체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올해부터는 실적이 동반되는 업체들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제가 항상 뭐 HK 이노인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번 4분기 흑자 개선이 흑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위까지 MS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오히려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시장에서 보고 대형 있고, 제약사, 예. 그 특히 어제도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폐암 치료제, 뭐 예. 유황영양이나 오스텍과 같은 지금 렉나제 인상 3상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수급이 요인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황영양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위주로 좀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네. 확보가 된 그런 네. 기업. 요거는 이제 안전 마진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로 두 종목을 추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레고캠 바이오의 초코파이 충격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그 오리온. 오리온 인슈어. 예, 예. 사실은 이제, 예. 레고캠 바이오, 오리온. 이 두 주가 점검을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레오캠 바이오도 이게 ADC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제 물론 오리온 이게 바이오 홀딩스 사실 오리온이 자체가 예전부터 뭐 알테준도 약간 했다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바이오에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많았었던 이제 중후법인은 업체였죠. 몇 년 전에 만들었고요. 그렇죠. 레오캠도 물론 이제 나중에 사명도 바뀔 겁니다. 결국에는 레오캠 바이오도 이제 ADC 항암제 쪽으로는 이미 시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매년마다 라이센스 아웃이 2019년부터 매년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ADC 항암제 치료제로서 보면 되고, 예. 결국에는 이제 오리온과 이 시너지가 과연 발휘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가민가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들도 결국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리온이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뭐 OCI가 됐든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매수도 괜찮다? 저는 레오캠 바이오는 충분히 좀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냐무냐님께서 레고캠 매매했고 좋아하다가 초코파이조차 안 먹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리온이 계속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그 체질 개선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긴 관점에서는 예,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 텐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력한 시세를 내뿜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급등인데 심지어 역사상 신고가를 오전부터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 달 착륙을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꾸리고 있는 이 산업 단체, 여기에 이제 수장격이죠. 이끌 수 있을 만한 그 기업을 꼽는데
2월 21일 공모 마감입니다.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정이 좀 있는 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뭐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 2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게 물론 뭐 저 PBR의 대안책이다 아니면은 뭐 반도체 대안책이다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멘텀이 이것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수원법 이제 통과 개정안 통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수출입 이제 은행에서 이제 수출 규모 이제 원래 15조까지 한도가 있는데 30조 이상까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폴란드양 수출이 뭐 준비되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물론 지금 LG 넥슨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런 수준 모멘텀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 뭐 폴란드나 이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우주 최근 뭐 아르테미스인가 그 관련된 프로젝트도 계속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오름세가 덜 오른 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소액 주로서 좀 관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법이라는 게 한국 수출입 은행법인데 방산업계의 수건처럼 여겨졌던 법안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수출을 할 때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 통과 기대감으로 방산 쪽의 긍정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투자적인 관점에서 사실 방산으로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좀 크게 진행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대장주로 지금 크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사실 LG 넥슨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로봇도 이제 덩달아 이제 시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개 종목은 충분히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대로템이 오히려 충분히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산업종에 대한 수급 요인이 좀 본격화 뭐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현대로템이나 하나시스템 쪽으로 오히려 이제 매매로 좀 접근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체크 간략하게 해드리면요. 한국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사업 기업 공모 마감일이 21일인데 심사에 들어가는 게 27일에서 28일 그리고 빠르면 28일에 우선 협상 대상 기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탑10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